오늘도 100권의 고전 읽기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인류 최고의 극작가로 불리는 사람이죠.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맥베스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서도 가장 짧고 또 가장 강렬한 비극으로 꼽히는데요. 평론가들은 보통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멸시키는지 보여주는 모든 이야기의 원조다. 또 권력욕 뒤에 숨은 인간 심리를 가장 날카롭게 파헤쳤다. 이렇게 평가하곤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작품의 또 다른 얼굴을 보려고 합니다. 바로 현대 판타지 장르의 DNA를 품고 있는 원형으로서의 맥베스 말입니다.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먼저 맥베스의 강렬한 서사를 한번 쭉 따라가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떻게 판타지의 원형들이 숨쉬고 있는지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 작품이 왜 시대를 초월하는 명작인지 그 이유인 인간 내면의 깊은 고뇌를 들여다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비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인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맥베스가 얼마나 거대한 영향력을 가졌는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어둡고 피비린내는 이야기 속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건 스코틀랜드의 용맹한 장군 맥베스에게서 시작됩니다. 그가 어느 날 새 마녀를 만나서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을 듣게 돼요. 이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에 있던 야망이라는 불씨에 기름을 붓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의 끈질긴 부추김에 넘어가 자신을 그토록 신이 나던 던컨 왕을 살해하고 왕좌에 오르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그의 폭정이 시작됩니다. 왕관의 무게는 곧 불안과 편집증이 돼서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까봐 동료들까지 암살하는 잔혹한 폭군으로 변해버립니다. 결국 마녀들의 예언이 아주 교묘한 말장난이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하나씩 실현되고요.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으며 몰락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 부분입니다. 아니 대체 이 400년이나 된 비극이 어떻게 현대 판타지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냈다는 걸까요?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형은 바로 타락시키는 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수많은 판타지 이야기의 엔진 같은 거예요. 주인공 마음속에 있는 아주 작은 욕망이라는 불씨를 보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모든 걸 삼켜버리는 거대한 파멸의 불길로 키워내는 외부의 유혹,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맥베스에서는 바로 마녀들의 예언이 그 역할을 합니다. 장차 왕이 되실 분, 이 한마디가 맥베스 내면의 권력욕을 정확하게 꿰뚫고 자극하죠. 자, 그럼 반지의 제왕은 어떨까요? 네, 바로 절대반지입니다. 반지는 끊임없이 주인에게 속삭이면서 막강한 힘을 약속하잖아요. 이 두 가지, 외부의 초자연적인 존재가 인물의 내적 욕망을 부추겨서 파멸로 이끈다는 점에서 정말 놀랍도록 똑같지 않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원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아마 판타지 장르를 통틀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시각적 이미지가 아닐까 싶네요. 맥베스가 불안해서 마녀들을 다시 찾아가거든요. 그때 이런 예언을 듣고는 완전히 안심해버립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숲이 어떻게 걸어서 언덕으로 올라와요? 그쵸? 그러니까 맥베스는 나는 이제 무적이구나 하고 철옹성 안에서 스스로를 과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언은 그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줘서 그의 오만함을 극대화시키는 장치였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장면이 두 작품의 연결고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맥베스에서는 군인들이 나뭇가지로 위장하는 기만 전술을 써요. 멀리서 보면 진짜 숲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반지의 제왕 작가인 톨킨이 이 장면을 읽으면서 좀 아쉬웠다고 해요. 이게 진짜 숲이 움직여서 공격했으면 얼마나 못 쳤을까라고요. 그리고 그는 자기 작품에서 그 상상을 진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로 나무 정령 엔트들이 실제로 걸어서 진격하는 장면을 통해서 말이죠. 정말 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셰익스피어의 상상력이 한 판타지 거장의 손에서 문자 그대로 실현된 순간인 겁니다. 네,
움직이는 숲처럼 마녀들의 예언은 사실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폭군의 파멸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설계된 또 다른 언어의 덫이었죠. 움직이는 숲에 이어서 이 두 번째 예언까지 들으니까 맥베스는 이제 뭐 거의 신이 됐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여자 몸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는 자신이 불멸의 존재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고 마지막 전투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죠. 맥베스의 석적인 맥더프가 이렇게 외칩니다. 자기는 제왕절개, 즉 어머니 배를 가르고 나온 몸이라고요.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born of woman 이라는 표현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든 거죠. 놀랍게도 반지의 제왕에서도 아주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인간 남자의 손에는 죽지 않는다는 예언이 있던 위트킹, 기억나시죠? 그는 결국 인간 여성인 에오윈과 인간이 아닌 호빗 메리에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두 작품 모두 이렇게 언어의 교묘한 허점을 통해서 운명적인 영웅이 무적의 적을 쓰러뜨리는 아주 극적인 카타르시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맥베스가 그냥 이런 판타지적인 설정들 때문에 400년 동안 살아남은 위대한 작품인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작품의 진짜 힘은 파멸해가는 한 인간의 정신을 정말 집요하게 파고드는 데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을 악의 길로 이끌었던 레이디 맥베스가 먼저 무너져 내립니다. 순결한 꽃처럼 보이되 그 밑에 숨은 뱀이 되세요 라면서 남편을 그렇게 몰아세웠던 그녀가 정작 자기 손에 묻었다고 생각하는 그 피의 환영에서는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밤마다 몽유병에 시달리면서 씻기지 않는 피를 닦아내려 발버둥치던 그녀는 결국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죠.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인물인 셈입니다. 이제 왕은 됐는데 아내마저 잃고 완전히 혼자가 된 맥베스. 그는 텅 빈 성 안에서 아내의 죽음을 전해 듣고 영문학 역사상 가장 공허하고 처절하다고 평가받는 독백을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인생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한순간에 바람에도 훅 하고 꺼져버리는 정말 덧없는 촛불 같다고요. 이어서 그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냥 실체 없는 그림자 같다고 말합니다. 아니면 무대 위에서 잠시 뽐내고 안달하다가 막이 내리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그런 가련한 배우일 뿐이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 모든 것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 모든 열정과 소음, 분노로 가득했던 인생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백치가 떠드는 아무 의미도 없는 소음에 불과했다고. 왕좌라는 최고의 것을 손에 넣었지만 그 끝에서 그가 마주한 건 궁극의 허무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맥베스가 치른 가장 끔찍한 대가였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토록 강력하고 비극적인 이야기에서 무엇을 얻어가야 할까요? 맥베스는 400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영원한 지혜를 우리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나침반이 없는 야망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죄책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또 악이 약속하는 보상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어요. 바로 운명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녀들의 예언은 그저 가능성을 툭 던져줬을 뿐이에요. 그 예언을 피비린내 나는 현실로 만들기로 선택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맥베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맥베스는 단순한 비극을 넘어서 후대의 수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준 거대한 상상력의 원천이었습니다. 움직이는 숲, 예언의 허점을 파고드는 영웅, 타락시키는 힘의 유혹, 이 모든 것이 400년 전 셰익스피어의 펜끝에서 시작된 겁니다. 결국 맥베스가 4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만드는 건 예언이나 운명 혹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앞에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의 맥베스가 너는 더 대단해질 수 있어 라는 유혹의 속삭임을 듣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고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